팔, 다리, 어깨 아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이거 병원 가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는 어깨 질환 중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2000년 태국 야마하 오픈 단식 준우승, 일본 여자 서킷 단식 우승, 2001년 아시아 테니스 선수권 대회 단식 준우승으로 우리나라 여자 테니스의 대들보였던 전미라 선수, 가수 윤종신 씨와 결혼 후 이제는 후배 양성과 방송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코트 위 강한 스매싱을 선보이던 전미라 선수가 이제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소식과 함께 치료받는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요. 전미라 씨,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요? 튼튼한 몸 잘 유지하시고 방송에서도 자주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수님. 롯데 자이언츠의 우완 투수 구승민 선수, 필승조로 등판했던 구승민 선수는 올해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는데요.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마운드에 오른 구승민 선수가 그만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음파 확인 결과 통증의 원인은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 이후 구승민 선수는 약 열흘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마운드에 올라야 했는데요. 야구 선수에게 어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승민 선수, 어깨 보호 잘하시고 마운드에서 불사조의 모습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정형외과 전문의 서희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미라 씨 그리고 구승민 선수 모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 병명인데요. 이게 어떤 질환이에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 네네네. 그 충돌 있지 않습니까? 예. 팔을 위로 올릴 때 예. 위에 있는 어깨뼈랑 어깨 힘줄이랑 부딪히게 됩니다. 아, 충돌하는 거예요, 말 그렇죠. 그대로? 그래서 말 그대로 팔을 많이 올리는 직업이신 분들이나 네네네. 팔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 있죠. 네. 그런 운동을 할 때 어깨 힘줄과 뼈가 서로 네. 부딪힌다. 네. 그래서 힘줄이 다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을 그냥 네. 올릴 때는 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 동작에서 이렇게요? 그렇죠. 약간 팔이 비틀린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이걸 이제 의학용어로 내회전 그리고 앞으로 올리는 거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어깨 힘줄이 위에 있는 어깨뼈와 탁 부딪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어깨 통증을 의심해봐라 네. 하는 어떤 자가 진단 같은 네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팔이 비틀리면서 올릴 때 예. 그 충돌이 발생한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아픈 팔을 손을 펴신 다음에 네. 반대쪽 어깨에 갖다 놓으세요. 요렇게.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릴 때 네. 어깨가 아프다. 네. 그러면은 힘줄과 뼈가 부딪히는 충돌 증후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세는 딱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해서 올리는 자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요, 혹시 좀 쉬면 괜찮아지는 네.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초기에는 뼈와 힘줄이 부딪히지 않게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지만 네네. 방치하시는 경우가 또 흔히 있거든요. 방치를 하신다든지 혹은 이걸 이겨내려고 열심히 억지로. 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 동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때는 상당히 또 큰 질환으로 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역시 수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술하면 네. 너무 힘드니까 네. 혹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제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있는 네.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충돌하는 뼈를 좀 깎아내는 수술을 아유. 많이 했습니다. 그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뼈를 함부로 깎아내면은 네. 그 뼈에 붙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근력 약화라든지 어떤 후유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충돌 증후군은 네.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놔둔다는 게 치료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 예. 최대한 휴식이라든지 뭐 소염 주사라든지 예, 예.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예.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 때는 네. 힘줄의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줄에 뭐 콜라겐이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약제들을 주입을 해서 힘줄 자체를 강화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충돌 증후군은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아주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런 비수술 치료는 특히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병원 진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주로 변호사, 교수처럼 지적인 이미지를 많이 뽐내는 배우. 그러나 대부분 주인공의 속을 박박 긁는 역으로 시청자들의 원망과 호평을 동시에 받는 배우 송영규 씨.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는 송영규 씨는 최근 출연 중인 골프 예능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골프 연습 중 그만 50견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연습을 해도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예, 송영규 씨, 과유불급.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좋지만요. 건강 먼저 챙기셔야죠. 예, 드라마, 예능, 영화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얼굴만 보면 아직 30대인데 벌써 60대라니 믿어지십니까? 동안의 대명사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안타깝게도 신체 나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갱년기와 함께 50견이 찾아오면서 팔을 돌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암 투병을 했을 시절보다 50견이 더 아팠다며 극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이성미 씨.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50견이 사라졌다고 하는군요. 이성미 씨, 그래도 어깨는 꾸준히 지켜봐야겠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송영규 씨 그리고 이성미 씨 이 두 분은 50대가 넘어야 할 큰 산 50견을 호소하셨습니다. 50견. 50견. 네. 야,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진짜 딱 50세 때 나타나는 어깨 질환 아니에요? 50세 전후로 네. 잘 걸리는 병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20대가 올 수도 있고요. 네. 60대, 70대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50견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은 유착은 늘러붙는다, 막 예, 염증으로 예, 들러붙는다는 예, 뜻이고요. 예. 관절낭은 주머니 낭자에 예. 염증 염자입니다. 예. 우리 어깨에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속에 얇은 막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막에 퇴행성 염증이 생기면서 막이 쪼그라지면은 누가 속에서 팔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렇죠. 통증도 생기고 운동 범위에 제한도 생기는 질환이 바로 50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아, 네. 저도 이제 약간 요거 네. 걱정이 되는 시기여서 자세히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예. 이성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돌릴 수가 없어서 네. 속옷을 갈아입을 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네.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50견의 증상 중에 하나겠죠? 네, 50견으로 네.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대표적인 증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팔을 뒤로 했을 때, 긁을 때, 등 긁을 때. 등 긁는 것도 어렵고 여성분들은 이 옷을 뒤에서 잠그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지퍼나 단추를 잠그기 어렵다. 네. 혹은 속옷을 아픈 손으로 풀기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고 예. 그걸 억지로 하려면 악 하고 아픈 그런 증상이 50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휴,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불편하고. 네. 근데 아까 그 송영규 씨 같은 경우 네. 골프 치다가 네네. 50견이 왔다 그랬는데 골프 네. 치는 자세도 아, 50견을 네. 불러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요새 이제 골프 네. 인구가 뭐 20, 30대에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렇죠. 예, 대중화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뭐 5, 6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도 많이 있는데요. 네네. 잘못된 자세로 스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골프 스윙을 하시면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돼요. 잘못된 자세로 자꾸 충격이 누적이 될 네, 경우에는 네, 네. 어깨 관절의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자세로 스윙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것도 이제 한두 번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매번 반복하다 보면 그 얼마나 네. 자극이 가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이성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견 이후에 60대가 되니까 통증이 가라앉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네. 이거는 나이가 지나면 아, 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건가요? 50견의 또 잘못된 속설 중에 하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낫는다. 그냥 좀 아프다가 만다라고들 많이 50견이니까 나 알고 60대까지 네. 기다리지 뭐. 이거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네, 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 50견 통증 자체는 예. 염증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통증은 좋아질 수 있지만 예. 어깨 움직임의 제한, 그러니까 운동 범위의 제약이 예. 2명 중에 1명꼴로 남거든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골프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네. 비거리가 확 줄어들어요. 오. 그래서 골프 때뿐만 아니라 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아픈 손으로 옷을 못 갈아입으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래서 이런
영구적인 제한이 그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고 치료를 해야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유 어떡해. 성미 누나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전화해야겠네 진짜 끝나고 나서. 예. 자 아무튼 그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 해도 치료 받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50견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 치료가 일단은 가능한 거죠? 물론이죠. 네. 우선 말씀드릴 것이 다른 어깨 질환이 없는 오십견은 네네. 거의 대부분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완치가 됩니까? 네, 거의 완치가 됩니다. 예. 초기에는 염증 주사라든지 네네네. 재활 치료로 이 어깨 굳어진 어깨를 풀 수 있겠고요. 팔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무슨 재활이냐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아픔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네. 수술하지 않고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는 관절 수종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것은 이 어깨를 이제 부분 마취한 다음에 속에 염증을 녹이는 약을 넣고 네. 의료진이 팔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굳은 걸 투둑투둑하고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시술 후에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운동 범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끙끙 아시고 이렇게 앓으시고 네. 방치하시면 안 되고 예.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 단계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50견도 이게 가볍게 우습게 볼 질환이 아니라는 거 알아둬야겠고요. 어깨 통증 또 어떤 질환이 있는지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우리 애절한 발라드부터 내기의 캔디금처럼 달콤했니 시원한 댄스 음악까지 불렀다면 모두 히트곡 반열에 오르는 가수 백지영 씨. 그런데 백지영 씨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주사 치료 후에 운동으로 재활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요. 백지영 씨 재활 열심히 하시고 건강해진 몸으로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네, 회전근개 파열. 예, 이 아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얘기하실 때 회전근개 파열만 아니면 네.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비수술 맞습니다. 치료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네.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회전근개란 네. 것은 어깨를 움직여주는 중요한 내기의 힘줄을 말하는데요. 네네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어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나이가 40대 이후가 되시면 힘줄이 노화가 생겨요. 네, 이 네. 노화가 되면서 가늘어지고 약해지다가 네. 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쉽게 그렇죠. 끊어지죠. 자연히 틀어지거든요. 아이고. 그것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보통 파열 네. 이러니까 이거 수술 말고는 방법이 네.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비수술적 치료도 혹시 있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아. 좋은 소식은 회전근개 파열의 네. 대부분은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원칙이고 예, 예. 파열이 있어도 대부분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이 이 손상된 부위를 대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파열의 크기가 3cm 이상 대형 파열이라든지 예. 혹은 아주 젊은 분들이 있어요. 예. 20대, 30대에서 정말 아주 액티브하게 음. 활동적인 운동을 하시거나 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네요. 기존의 비수술 치료는 그냥 운동 치료라든지 예. 어떤 염증, 통증을 줄이는 치료라면 최근에는 찢어진 힘줄의 재생을 돕는 치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줄 재생술이라고 해서 절개하지 않고 콜라겐이나 세포 재생 약제를 넣어서 힘줄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고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와 전문의와 상담하신 다음에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수술 시기를 놓치면은 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는 아.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깨 힘줄이 그냥 깨끗한 옷이다. 예. 깨끗한 옷이면 찢어지면 그냥 꼬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0대, 50대 이후, 특히 5, 60대 이후에 힘줄은 대부분 노화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낡은 옷이다. 그렇죠. 이러면. 낡은 옷을 억지로 꼬매면은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더 뜯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파열되는 빈도가 어. 약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꼬맸는데 또 뜯어졌다. 그러면 아주 서로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정할 때는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주변 힘줄이 튼튼한 정도 봉합을 했을 때 주변 조직이 버틸 수 버텨줘야지. 있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환자분이 담배를 피는지도 중요합니다. 담배 피는 분들은 재파열이 잘 돼요. 잘 담배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네 이게. 네, 그래서 뭐 한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 20살인데 뭐 농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다 예. 할 때는 수술을 해야 해야 되는 되겠지만 거고. 50대, 60대인데 네. 이분은 그냥
큰 뭐 가끔 주말 골프나 하시는 네, 정도 네, 네. 그때는 억지로 이걸 꼬매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먼저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것을 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네. 혹시 그 회전근개 파열을 방지하려면 네. 이런 동작을 좀 피해라 하는 네. 동작이 있을까요? 왜냐면 회전근개 파열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건강한 어깨인 분들은 특별히 해당이 안 되는데요. 네네. 파열이 좀 있거나 예. 아니면 관리하는 중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고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일단 어깨 높이로 팔을 올리는 동작은 조심하셔야 아, 됩니다. 어깨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상 올리는 그렇죠. 겁니다. 수평선 이상으로 뭔가를 올릴 때는 갑자기 힘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고 뭘 예, 예. 올린다든지 예.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물건을 우리가 그래도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는 내 몸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올려도 예. 이렇게 올리는 거랑 이렇게 올리는 거랑은 이 힘줄에 가해지는 힘이 달라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몸의 축과 가깝게 물건을 올리셔야 되고 오. 또 하나는 아령을 간혹 드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력 운동하시는 그렇죠. 분들. 예.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아령을 절대 못하는 건 아닌데요. 예. 하시더라도 예. 뒤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하면 어깨 힘줄이 아까 꼬이게 돼요. 예. 손을 한번 뒤로 해보시면 예. 엄지손가락 아래로 그렇죠, 하면 안 그렇죠.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꼬이게 되는 상태에서 올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상태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벤치에서 그렇죠, 요 맞습니다. 앞쪽으로 하라.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 그래서 아. 파열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배 위에서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누운 그러니까 내 채로요. 몸 안에서. 네, 내 멀지 시야가 않게. 그렇죠. 내 눈이 보이는 팔이 내 항상 시야에 들어오면서 예. 멀지 않게 어깨 높이 아래에서 운동을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어깨 통증도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섣부르게 집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통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후에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